4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기기 첫 번째 문제죠. 사용 전압 15kV 이하 특고압 가공 전선로의 중성선 접지선을 중성선으로부터 분리하였을 경우 1km마다 중성선과 대지 사이의 합성 전기 저항 값이 KC 규정에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15kV 이하인 경우와 15kV를 초과하고 25kV 이하인 경우에 주변 1km마다 중성선과 그 대지 사이의 접지저항이 30옴 이하, 그리고 15kV를 초과할 경우에는 15옴이죠. 15옴 이하를 유지해야 된다. 자, 이 경우에서도 단 개별 접지점의 접지저항은 300옴 이하가 되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죠. 그래서 15kV 이하의 중성선과 접지선 사이에 대지 사이, 중성선과 그 대지 사이죠. 대지 사이의 접지저항이 15kV 이하일 때는 30옴 이하가 되어야 된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의 상황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서 보통 지선을 시설할 수 없을 때, 그래서 보통 지선은 일반적으로 지지물과, 그래서 지선의 지상 접촉점이죠. 접촉점을 2분의 1 H의 거리가 되도록 치는 지선을 보통 지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주변에 그 장애물이 있어서 지선주를 사용할 경우에 지선주와 지지물 간에 치는 지선을 수평지선이라고 하죠. 수평지선이라고 한다. 자, 여기에 비해서 지지물과 지지물 사이에 치는 지선은 공동지선이라고 하죠. 공동지선. 자, 그리고 지선 주변의 장애물로 그 어떤 타 지선도 사용할 수가 없을 때 치는 지선을 궁지선이죠. 궁지선. 그래서 다른 지선을 사용할 수 없을 때 또는 설치할 수 없을 때, 설치 불가능 시. 자, 궁지선 시험에 잘 중복적으로 나오죠. 자, 이 42번 문제는 전주와 전주간 또는 전주와 지주간의 시설을 한다 했으니까 수평지선이 되겠습니다. 42번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치로 절단하기 힘든 굵은 전선을 절단하는 공구는 클리프죠. 클리프 혹은 유압 절단기. 자, 유압 절단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클리프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더 굵은 전선도 절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43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의 약호는 비닐 절연 전선의 종류, 전선의 구분, 기능적 구분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OW 전선, DV 전선, NR, NF 전선, FL 전선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OW 전선은 옥외용, 그래서 비닐 절연 전선, 그리고 DV 전선은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 NR, NF 전선은 일반용 단심 비닐 절연 전선 혹은 일반용 유연성 단심
비닐 절연 전선. 여기 NR이 되고 이게 NF가 되겠죠. NF. 자, FL 전선은 형광등용 비닐 절연 전선이 되겠습니다. 비닐 절연 전선. 그래서 뭐 많지 않으니까 꼭 구분을 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5개용 비닐 절연 전선이니까 OW죠. 자, 그럼 5개용 비닐 절연 전선을 어떤 경우에 사용하느냐? 그래서 변압기 2차 인화선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4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류 차단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교류 차단기의 종류죠. 자, 여기서 차단기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CB, 서킷 브레이크, 약어가 CB죠. 차단기는 정상 전류와 사고 전류를 개폐하죠. 정상 전류는 전격 전류를 말하겠습니다. 부하가 연결이 됐을 때 최대의 전류죠. 그리고 사고 전류는 주로 단락 전류죠. 단락 전류. 자, 단락 전류나 정상 전류를 개폐할 수 있다는 것은 소호 장치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호 매질에 따른 차단기의 종류 보겠습니다. GCB, VCB, OCB, MBB, 그리고 ABB, ACB와 같은 차단기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절연 매질에 따라서 GCB다. 그러면 가스 차단기죠. 가스 차단기다. 가스는 SF6 육불화학을 소호 매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공 차단기죠. 진공 차단기. 세 번째는 유입 차단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MBB는 자기 차단기죠. 자기 차단기. ABB는 공기 차단기. ACB는 기중 차단기죠. 기중 차단기. 자, 다른 것은 알 수 있겠는데 ABB와 ACB의 차이는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ABB는 압축 공기를 사용합니다. 압축 공기. 자, ACB는 자연 공기를 소호 매질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ABB까지는 고압 차단기가 되겠습니다. ACB는 저압 차단기죠. 자, 이렇게 소호 매질별 차단기 종류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교류 차단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GCB 가스 차단기 맞습니다. VCB 진공 차단기, ABB 공기 차단기, HSGB 그래서 고속 여기선 직류 고속 차단기입니다. 직류 고속 차단기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기형 변류기의 약호는 기능사에서도 수변전 설비에서 약어와 명칭에서 PT와 CT는 꼭 구분하셔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PT, CT. PT는 계기용 변압기. 자, CT는 계기용 변류기죠. 계기용 변압기는 높은 전압을 낮추어서 사용하는 목적이 전압계를 달기 위해서. 그리고 계기용 변류기는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성을 해서 전류계를 달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2차 전격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까지 잘 아셔야 돼요. 2차 전격은 PT는 110V입니다. 1차 전압에 상관없이 2차 전압은 110V입니다. 그럼 CT는 5A죠. 5A. 그래서 2차 전격까지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기용 변류기는 CT가 되겠죠. 자, 다음 4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전압이 440V인 삼상 유도 전동기 외함 접지 공사 시 접지 도체의 공칭 단면적은 이 문제인데 이것도 KC 규정에 따라서
KC 규정에서 211과 140 규정에 의해서 접지 공사를 시행해야 된다 해서 접지선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은 어때요? 폐지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KC 211과 140 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개정된 규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내 배선 공사에서 접속하면서 직거리 접속을 할 때 필요한 것은 직거리 접속입니다. 자, 옥내 배선 공사에서 전선관 공사 시 전선 관내의 관내 접속을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전선관 내에서는 접속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접속을 해야 할 경우에는 정션 박스를 사용을 하죠. 정션 박스를 사용하며 박스 내의 전선의 접속은 직거리 접속으로 해야 됩니다. 직거리 접속으로 해야 되며 직거리 접속에서 소요되는 것이 와이어 커넥트죠. 와이어 커넥트를 사용해야 된다. 자, 그래서 접속함 내에 직거리 접속을 할 때 필요한 것은 와이어 커넥트가 되겠습니다. 48번은 2번이 답이었습니다. 다음 4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질 비닐관 한 번의 표준 길이는 합성 수지관 공사네요. 수지관 공사에서 이 합성 수지관은 PVC 경질 비닐관을 말하죠. 경질 비닐관에서 규격 재선 한 번의 길이, 첫 번째 한 번의 길이, 두 번째는 규격 호칭을 말합니다. 호칭, 세 번째 지지점 간의 거리. 옥내에서 시공이 되는 이 배선 공사는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KC 규정에서는 배선 설비 공사다라고 또 규정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억을 할 거냐, 이것은 공부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합성 수지관의 규격을 한 번의 길이, 그리고 규격 호칭, 세 번째 지지점 간의 거리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서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방법이 가장 오래 기억을 하는 방식이다. 한 번의 길이가 합성 수지관은 4m죠. 4m. 그리고 규격은, 호칭은 안찌름에 가까운 짝수를 씁니다. 안찌름에 가까운 짝수를 호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m. 그래서 지지물은 새들이죠. 그래서 새들과 새들 간의 거리는 1.5m입니다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PVC 경질 비닐관 한 번의 표준 길이는 3번 4m입니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다음 5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자 사용 공사에서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전선의 조형제 윗면, 옆면을 따라 붙이는 경우에 몇 메타 이하인가? 예, 보겠습니다. 예, 애자 사용 공사에서의 이격 거리가 되겠죠. 애자 공사에서의 이격 거리. 애자 사용 공사의 이격 거리는 전기 설비에서 수치가 들어가는 표에서 첫 번째 표가 되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시면서 전기 설비에는 숫자가 들어가는 표가 3개가 있습니다. 이 3개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V 미만일 때, 400V 이상일 때 전선과 조형제, 지지물 간
이렇게 표를 그려서 기억을 하시면 훨씬 더 오래 기억을 하시죠. 자, 그래 전선과는 사용 전압의 구분 없이 6cm 이상. 그리고 전선과 조영제는 2.5cm 이상, 400V 미만일 때, 400V 미만 이상일 때는 4.5cm 이상. 그리고 지지물 간의 거리는 2m 이상, 2m 이상이죠. 그래서 조영제 옆면, 윗면을 따라 붙이는 경우에 몇 메타냐? 몇 메타냐? 여기서 뭐가요? 지지물 간의 거리를 말하죠. 그래서 2m 이상입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전선로 지지물에서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용장소의 인입선의 접속섬에 이르는 가공전선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가공전선의 정의죠. 그래서 지지물의 분기점에서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수용가의 인입구까지 이르는 선을 가공전선이란다. 가공인입전선이죠. 인입전선. 인입전선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여기에 비해서 연접인입선은 수용가의 인입구에서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수용가의 인입구까지 이르는 선을 연접인입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서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수용가의 인입구까지 이르는 전선을 가공인입선. 자, 3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연접인입선과 구분해서 잘 구분해서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다음 5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압 크레인 또는 호이스터 등의 트롤리 선을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하여 옥내의 노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트롤리 선의 바닥에서 최소 높이는 몇 메타가 되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것은 트롤리 선의 설치 높이가 되겠죠. 자, 그래서 52번은 3.5m 이상. 이렇게 규정이니까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다음 53번 문제 보겠습니다. 연선 결정에 있어서 중심 소선을 뺀 층수가 2층이다. 소선의 총 수는 얼마냐? 그래서 연선의 소선수 n은 3n의 n 플러스 1 더하기 1이다. 이 공식을 알면 관계가 없는데 공식을 모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연선의 소선수는 6의 배수로 배열한다. 각 층에서 6의 배수로 배열한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중심 소선 둘레를 같은 규격의 소선을 배열을 하죠. 그러니까 6의 배수가 되더라. 이 6개죠. 1층, 2층, 3층. 그래서 1층은 1 곱하기 6 더하기 1, 이게 중심 소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번. 2층은 2 곱하기 6 더하기 7 하니까 19번. 3층은 3 곱하기 6 더하기 19 하니까 37번. 4층은 4 곱하기 6 더하기 37 하니까 61번. 자, 그래서 각 층별로 소선 수를 기억해도 되고 아니면은 공식을 기억해서 공식에 적용을 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2층까지다. 2층의 소선 수는 19번이죠. 그래서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5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롭고 점검 가능한 은폐 장소에서 가요 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 곡률 반경은 2종 가요 전선관 안찌름의 몇 배 이상이 되어야 되느냐. 자, 허용 곡률 반경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반경은 첫째 전선관일 경우에, 두 번째는 케이블일 경우에, 전선관일 경우에는 안찌름의 6배죠. 자, 케이블일 경우에는 바깥찌름의 6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외 규정이 있다. 예외 규정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외 규정 2종 가요 전선관이고 작업이 용이할 경우에 안찌름의 3배가 되겠습니다. 안찌름의 3배. 만약에 2종 가요 전선관이라고 하더라도 작업이 어려운 경우는 다시 안찌름의 6배가 됩니다. 6배. 두 가지 다 기억을 하셔야 되고, 케이블은 단신 케이블인 경우에는 바깥찌름의 8배로 허용 곡률 반경을 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2종 가요 전선관이고 가요 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 가능한 장소에서 제거하고 자유롭고, 여기 있네요.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곳에, 즉 작업이 용이한 곳이기 때문에 안찌름의 3배까지 되겠죠. 그래서 54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나 건물 및 은행, 학교 건물이나 은행 건물 등의 간선의 수용률이네요. 수용률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수용률은 그래서 총 부하 설비분의 최대 수용 전력이죠. 수용 전력의 비다. 그래서 수용률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느냐.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으면 반드시 1보다 작은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수용률은 학교나 사무실, 은행과 같은 경우에는 70%, 그리고 주택이나 기숙사, 여관 같은 경우에는 50%의 수용률을, 여기서는 평균 통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건물, 은행 건물, 학교 건물, 은행 건물이니까 70%죠. 그래서 55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70%죠. 다음 이제 5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용 전기 설비의 보호 계전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보호 계전기입니다. 보호 계전기 종류로서는 첫째 UCR, 그래서 OCR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OCR, UCR, 그래서 OVR, UVR, 그리고 OFR, UFR과 같은 보호 계전기가 있다. OCR은 과전류 계전기. 자, 여기서 C라는 것은 전류죠. 그래서 UCR은 O는 off라는 뜻이고 U는 under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족 전류 계전기. 자, OVR은 V가 전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과전압 계전기. 자, UVR은 부족 전압 계전기.
자, OFR은 과주파수 계전기입니다. 과주파수 계전기. UFR은 부족 주파수 계전기가 되겠죠. 수 계전기가 보호 계전기로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 UCR 경우에는 보호기보다가 제어기기로 사용이 되고 있다 하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호 계전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UCR이죠. 그래서 부족 전류 계전기 해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전선의 직선 접속은 몇 스퀘어 이하의 전선이어야 하는가? 전선의 접속입니다. 전선의 접속에서 단선 접속은 두 가지, 트위스트 접속과 브리타니아 접속으로 구분하겠습니다. 트위스트는 말 그대로 소선을 꼬아서 접속을 하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선을 꼬아야 되니까 굵은 선은 직접적으로 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스퀘어 이하에 가는 전선은 직접 소선을 꼬아서 연결하는 트위스트 접속법. 브리타니아 접속은 10스퀘어 이상의 굵은 전선은, 브리타니아는 조인트선을 이용해서 조인트선, 접속선, 그래서 0.9에서 1.2mm 연동선의 접속선을 이용해서 접속선으로 감아주는 접속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위스트 접속은 6스퀘어 이하의 전선을 직접 꼬아서 접속을 하는 방법이 되겠죠. 다음 5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선에 접속하는 전동기 전격 전류의 합계가 100A인 경우 간선의 허용 전류는 몇 A의 간선의 굵기를 선정하여야 하는가? 분전반이 되겠죠. 분전반에서 부하를 수용하기 위한 굵은 선을 간선이 되겠습니다. 간선의 이 부하가 되겠죠. 부하를 연결하는 선을 분기선 혹은 분기회로라고 하죠. 자, 이렇게 전동기의 총 전류의 합이 50A 이하인 경우에는 1.25배, 간선의 허용 전류가 50A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배죠. 1.1배. 자, 이것도 규정이니까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100A인 경우에는 50A를 초과하니까 100 곱하기 1.1은 110A의 간선의 허용 전류를 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2번 110A. 58번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기타 중량물의 하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으로 매설하는 경우에 매설 깊이는, 자, 지중전선로입니다. 전선로는 직접 매설식, 그리고 관로식, 암거식. 직접 매설식은 땅에 트러프를 설치를 하고 트러프 안에 전선을 설치를 하고 모래로 채우는, 충전하는 방식이고, 관로는 아예 콘크리트 블록, 즉 관로를 사용하는 방식이고, 암거는 사람 통행이 가능한 콘크리트 블록 구조물이죠. 구조물로 설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암거식에는 통신 케이블, 전력 케이블, 가스관, 수도관과 같이 수용이 가능하겠죠. 자, 직접 매설식과 관로식인 경우에 중량물이 지나가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가 1m 이상, 그리고 중량물이 지나가지 않는 경우, 중량물이 지나가지 않는 인도라든가 기타 도로가 되겠죠.
경우에는 0.6m 이상. 자, 이 부분도 그래서 KC 규정이 변경된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1m 이상에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연성 먼지가 많은 장소에 시설할 수 없는 옥내 공사는, 자, 불연성 장소입니다. 불연성 장소. 자, 불연성 장소에서는 금속관 공사, 케이블 공사, 합성수지관 공사, 애자 공사까지 가능하겠죠. 자, 합성수지 공사일 경우에는 두께가 2mm 이상 이거나 뭐 난연 CD관 공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금속관 공사, 금속재 가요 전선관 공사도 가능합니다. 가능한 공사고, 두께가 1.2mm인 합성수지관, 이 규정에서 문제가 있죠. 2mm 이상의 합성수지관 공사 3번, 그리고 애자 사용 공사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핵심 기출 문제 전기 기능사 1의 필기 문제에 대한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